137페이지 의사전달과 PR이 있는데 사실 의사전달 부분은 크게 안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거기 표만 보면 발신자가 있고 코드가 있고 메시지가 다시 코드로 해독되고 나서 수신자에게 가죠. 그때 이제 거기 다시 피드백 되는데 이때 가끔 그 경로 속의 메시지 중에 잡음이 섞일 수 있어 없어? 잡음이 섞이면 의사가 잘못 전달될 수도 있겠죠. 자, 의사전달의 기능. 의사전달 기능 정도는 뭐 한 번만 읽어봐도 되는 거 별로. 당연히 의사전달이 잘 되면 합리적 의사결정 될 거고 조직 통솔이 잘 되겠죠. 그다음 조정 및 통제의 수단이 될 수 있고 사기 및 동기 유발 될 수 있고. 그다음 의사소통의 유형에는 공식적 의사소통. 공식적 의사소통은 어떤 게 있어? 실제로 일어나는 거. 하향적으로는 지시, 상향적으로는 보고, 횡적으로는 회랑. 이런 것들이 공식적이죠. 자, 비공식적인 건 어떤 게 있어? 비공식적인 거. 소문이나 풍문 이런 것들이 비공식적이죠. 무조건 시험은 공식적인 거 잘 안 나와요. 비공식적인 거, 장단점 이런 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비공식적인 것이 장점이 뭐냐 그러면 공식적인 걸 보완할 수 있어. 그냥 지시만 내려오면 왜 이런 지시가 내렸는지 잘 모르죠. 근데 보니까 여기 기관장이 어디 뭐 이를테면 어디다 스위스를 가서 또는 미국을 출장 갔다 와서 또는 유학 갔다 와서 뭐 이런 사정 때문에 이런 지시를 내렸다네. 그러면 그 지시를 명확히 좀 더 할 수 있겠죠. 배후 사정은 잘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단점은 소문은 누가 냈는지 모르죠. 그래서 장단점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장점으로는 배후 사정을 자세하게 알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죠. 의사전달의 망에서 원형, 직선형, Y형, 바퀴형, 그 다음 전체 경로형. 우리가 전체 경로형은 상당히 분권화되어 있죠. 여러 사람들이. 직선형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수직적으로 이랬으니까 직권형이 되어 있겠죠. 그런 것만 보고 의사전달의 장애 요인은 전달자와 피전달자. 전달자와 피전달자가 의사소통이 잘 안 될 수 있겠죠. 자, 우리 쌤 외국인하고 소통 잘 되나요? 잘 안 되죠. 그건 뭐 때문에? 전달자와 피전달자 간의 장애 요인이 될 수 있겠죠. 전달 수단이나 매개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뭐 전화를 하는 것보다는 카톡을 할 때가 더 뭐할 때가 있어. 소통이 왜곡될 그 장애가 될 수도 있죠. 카톡이 너무 짧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렇죠? 자세히 하는 것보다는. 그다음 조직 구조에서 일어날 수 있다. 대표적인 게 우리 할거주의, 자기 부서만 아는 거. 이런 것들은 의사소통의 장애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죠. 행정 PR은 넘어가도 됩니다. 요즘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조직문화입니다. 조직문화. 자, 조직문화에서 조직문화 어떤 조직이든지 그 조직에 뭐가 있어요? 문화가 있는 거죠. 문화. 그 조직에 문화가 있죠. 그래서 그 조직만의 독특한 분위기라든가 특징 이런 거 사람도 그 사람이 뭐가 있어? 인성이라는 게 있죠. 그거 똑같이 조직도 문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조직 문화 이론입니다.
그래서 삼성, 현대 각각의 조직 문화가 다르죠. 이런 것들을 말한다. 그래서 조직 문화 특성, 그다음 조직 문화의 기능 이런 거 있는데 한 번 정도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 조직 문화와 조직 효과성, 말 그대로 조직 효과성은 뭐 목표 달성도죠. 조직 문화와 조직의 목표 달성도의 관계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 번째. 그다음 152페이지에 조직 문화 모형에서 퀸의 경쟁 가치 모형이 시험에 많이 나오죠. 자, 이걸 한 번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조직 문화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퀸은 조직 문화를 거기 있는 것처럼 경쟁 가치 모형의 4가지 조직 문화 유형 이게 나와 있고, 퀸이 중요하니까 사실은 다른 부분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를 조금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나온 거니까, 퀸은 미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미국에서 이런 조직 문화 유형이 나오겠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1890년대, 1900년대부터 우리가 어떤 게 나왔어요? 하이어라키라고 그래서 관료제 나왔죠. 관료제가 나옵니다. 하이어라키라고 해서 계층제적 관료제, 계층제가 있는 그런 문화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 문화에서 가장 강조되는 게 뭡니까? 거기서는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계질서 문화라는 거. 유계질서. 우리가 하이어라키 이런 계층제적 문화에서 보면, 계층제적 문화 이런 데서 보면 어때? 관료제 계층제적 문화에서 보면 규율 같은 거 굉장히 강조되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있는 거 유계질서나 이 계층이 강조되는 거, 이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유계지향 문화라고 이야기해요. 유계질서 문화. 특히 내부 과정에 강조점을 두죠. 그래서 우리가 하이어라키 문화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어? 내부 있어. 관료제, 그다음 컨베이어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유계질서 문화에 해당돼. 그러다가 미국이 1960년대 되면 시장 문화가 들어가요. 시장 문화. 거기 시장 문화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하냐면 과업지향 문화, 합리적 목적 지향 문화인데, 여러분, 마켓 문화가 들어온다. 마켓. 그래서 뭘 강조해? 성과를 강조해. 성과. 그렇죠? 시장지향이니까 이 성과를 강조하지만 시장은 조직 내부야 외부야? 시장은 조직 내부야, 조직 외부에 대해서 신경 쓰는 거야? 외부죠. 고객 같은 경우, 고객. 그러니까 성과나 고객을 강조하는 것이보다 거기 과업지향 문화라고 되어 있는 거. 우리가 이걸 일반적으로는 경영학에 있으면 마켓 문화라고 그럽니다. 마켓, 시장 문화. 그래서 어떤 조직이 굉장히 유계가 굉장히 엄격한 조직이 있는가 하면, 이런 조직들이 유계가 엄격하고 규율, 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 자기가 맡은 거 잘해야 된다. 그렇죠? 창의적으로 일하려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그대로 복종해야 된다. 여러분, 컨베이어 시스템 있는데 자기만 창의적으로 일해야지 하면 옆 뒷사람은 하나도 못 오고 있어. 그러니까 딱 지켜야 되는 거. 이게 유계. 그러다가 1960년대에 되면 굉장히 성과를 강조하는, 시장을 강조하는 그런 문화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고객에 대한 것 또는 성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돼서 나온 문화, 그걸 뭐라고 부른다? 거기 있는 것처럼 과업지향 문화라고 부르고, 합리적 목적. 여러분, 시장이 합리적 목적이죠. 경제적 합리적 목적을 가정하죠. 시장에서만큼 정확히 주고받는 것들이 정확하잖아. 그렇죠? 이익을 내려고 하는 거고. 그러다가 그래서 이런 문화가 굉장히 강조된다.
완전히 성과를 강조해. 조직에서. 이제 유괴보다는 성과 내는 거죠. 그러다가 1980년에 여러분 혹시 이거 1980년에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보고서가 나오는데 미국이란 나라는 자신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신들에게 도전하는 모든 나라는 곧바로 뭐합니까? 굉장히 소위 말하면 죽여버리려고 노력하죠. 자, 봐봐. 여러분, 이 소련하고 둘이 막 경쟁하다가, 자기가 제일 국가라고 생각하는 소련하고 경쟁하다가, 소련이 인공위성을 먼저 발사해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부터 나사를 만들고 뭐합니까? 소련을 이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죠. 소련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스 맞추고, 소련을 어떻든 넘어서려고 굉장히 강조합니다. 1950년대, 40년대 말에 발사하니까 60년대. 그러다가 1980년대 2차 세계대전으로 폭망했다고 생각하는 일본이 굉장히 치고 올라와요. 미국을 굉장히 일본이 위협해요. 왜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맞이했는가 한번 잘 봅시다. 1980년대 보니까 얘들 봐라. 우리가 지원해주고 그랬던 데가 일본인데 맨해튼에 있는 이 건물들을 일본인들이 다 차고 소니, 파나소닉 여러 가지 있었죠. 여러분 잘 아는 그런 많은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을 위협하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중국이 위협하니까 중국에 지금 미국이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완전 규제 많이 하고 있죠. 일본이 딱 그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위기의 국가라는 보고서를 내고 굉장히 일본에게 뭐 한단 말이야. 일본을 견제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딱 보니까 어떻게 일본의 그런 기업들이 소니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컸을까? 그러니까 일본은 어떤 문화가 있어? 일본은 이 조직이 개인주의야 아니면 집단주의? 쉽게 말해서 사장을 오야붕이라고 그래요. 오야붕 사장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버지. 완전히 집단적으로. 그리고 희한하게 외국같이 막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회사 일을 자기 일처럼 자기의 모처럼 굉장히 이렇게 집단적으로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당연히 많은 조직에서 뭘 배우려고 그러겠어? 일본 문화 배우자 이런 이야기 나오겠죠. 그런 게 나온 게 바로 관계지향 문화, 인간관계 모형이야.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개인적인 것보다는 같이 인간관계, 그쵸? 끈끈하게 같이 형제. 그래서 미국에서는 소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지역에서 해야 될 게 어디에서 회사에서 맡아서 한다. 지역에서 이렇게 어떤 것들 같은 끈끈함을 가지고 서로 간에 협력하고 도와줘야 될 일을 기업에서 다 하더라. 근데 그런 기업들이 아주 잘 나가니까 미국 입장에서 성과 이걸 강조했는데 이런 문화들이 자신을 넘어서니까 이런 문화 형태로 가려고 하겠어 안 하겠어? 하겠죠. 그러다가 그게 이제 관계지향 문화, 인간관계 모형이야. 그 다음 혁신지향 문화라는 건 뭐냐면 혁신지향. 그러다가 서서히 일본도 기울었어 이제. 그쵸? 일본도 서서히 그래서 이제 일본이 막 조치는 놔두고 그냥 일본이 이렇게 쭉 일본이 하고 서서히 뭐가 되냐면 새로운 굉장히 상황이 급변하고 후기 산업사회가 되면서 상황이 굉장히 급변하니까 여러분 어떤 것들 새로운 잘 나가는 업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애플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쵸?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조직 문화 이 조직 문화가
아까 이야기했던 나사의 조직 문화는 굉장히 이걸 이럴 때면 그들이 차용을 좀 했어요. 너 나사는 어때요? 한 가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을 어디에 보내는, 달나라에 보내야 된다. 이건 굉장히 복잡한 문제죠.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게 전개되니까 나사 같은 그런 어떻다, 그런 문화들을 도입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나사는 혁신을 지향할 뿐만 아니라 어때? 굉장히 만약에 연료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에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문제 해결하고, 그 문제가 해결됐으면 또 다른 문제를 또 해결하려고, 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뭐 어떤 이 불에 타면 안 되니까 이 재료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 다시 헤쳐 모여서 하고, 누가 뭔지, 누가 이렇게 상사인지 부하인지 같은 게 잘 보여 안 보여? 거의 안 보이고 문제 해결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런 것을 혁신지향 문화 개방체제 모형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애플이나 구글의 이 조직도 한번 봐봐요. 누가 상사인지 누가 부하인지 잘 몰라요. 그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부 다 모였다가 다시 해결이 끝나면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모이고, 이런 형태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혁신지향 문화라고 해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는 됐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이 단어 자체에서 오는 것들을 다 해소할 수 있어. 여기 봐. 여기 내부지향이라고 그랬지. 내부지향. 내부지향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다. 하이어라키, 계층제 같은 건 내부지향이겠죠. 자, 여기 봐. 계층제 같은 경우 또는 관료제적인 거. 그쵸? 그 다음, 자, 여기 우리가 아까 어떤 거 이제 클랜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어때? 구조 또는 이렇게 서로 간의 단합, 이런 것들을,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클랜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계층제라고 해보면, 여기는 어떤 거야? 여기 보니까 유계질서 또는 내부과정 문화라고 시험에 많이 나와. 내부과정. 규율을 강조한다고 그랬죠? 이걸 뭐라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인간관계. 그 다음 여기는 어떤 것다? 아까 시장, 아까 일본 사람 같은 거 클랜이라고 그래. 클랜 문화라고 그래. 그 다음 이쪽은 인간관계고, 이쪽은 거기 있는 것처럼 개방체제. 우리가 혹시 우리 쌤 에도크러시 들어봤죠? 임시조직. 아까 임시조직 같은 에도. 자, 여기까지 이해는 됐어, 이게. 그러면 왜 경쟁 가치라고 그러냐? 그러면 자, 어느 조직에도 하나가 압도적인 조직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굉장히 높은 조직은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다? 모든 조직이 완전히 이쪽만 있는 것은 절대 아니겠죠. 그러니까 사실 생각을 해봐. 계층제가 나쁜 것 같은데, 오래된 것 같은데 계층제가 없으면 사람 뽑으려고 할 때 매뉴얼이 없다는 소리야. 그럼 매번 사람 뽑을 때 매뉴얼을 또 만들고 하는 거니까 바람직하잖아.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모든 조직 문화는 어느 정도들이 갖고 있지만 어떻다? 그 크기가 다르다. 그래서 오늘 여기 봐봤어요. 이걸로 원래 이제 로버트 퀸의 보통 회사에서 이걸로 이렇게 측정을 해요. 5페이지 보면 어떤 회사는 어떤 게 클랜적인 문화가 굉장히 강하고, 일본은 클랜적인 문화가 굉장히 강하겠죠.
5페이지. 그러면 이 말은 모든 회사들은, 모든 조직들은 어느 정도는 다 뭘 갖고 있다? 네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떤 가치가 좀 더 중요하냐? 그래서 경쟁 가치 모형이라고 그래요. 자, 모든 네 가지 가치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가치가 더 중요하냐? 이게보다 조금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 이런 것들이 경쟁 가치 모형. 그래서 한 가지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로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네 가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경쟁 가치 모형이다. 그렇죠? 여기도 하나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한 가지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한다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한 가지 요소가 아니라. 그래서 자, 쌤 이 말을 가지고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4번 보면 158페이지에 4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직 효과성 접근법에서 경쟁가치 접근법은 조직 효과성에 대한 세계의 경쟁적 모델을 통합하여 조직의 성과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단일척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이 다 포함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다양한 측면들이 다 고려하자는 거예요. 다양한 측면들을. 하나 척도로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측면들을 고려하자. 거의 시험에는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 또 이거 봐봐. 이게 봐봐. 처음에는 봐봐. 이거 조직이 스타트업이야. 스타트업이면 어떤 성향이 굉장히 강하겠어. 자, 어떤 성향의 경쟁 가치에서 가치가 굉장히 더 높아야 되겠어. 스타트업이면 처음 하면 느낌이 딱 오죠. 에드워커시 개방체제적이어야 되겠죠. 그러다가 사람들이 친분 관계가 생겨. 그럼 인간관계로 가겠죠. 그렇죠? 그러다 문화가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조직이 사람이 많아지면 인사관리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사관리 부장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점점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계층이. 그러다가 이제 다른 우리가 펀드라도 받아 펀딩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라도 받고 그러면 고객들 생각해야 되겠어. 생각해야 되겠죠. 이렇게 발달한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려고 할 때는 저항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왜냐하면 이게 안정적이야, 안정적. 굉장히 안정적인데 여기는 굉장히 혁신적이고 개방적이죠. 그래서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의 척성상 안정적이라고 그러지 막 불안정적이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힘들다는 거.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자 이렇게 나왔어. 160페이지 35번 보면 조직 문화의 일반적 기능에서 조직의 성숙 및 쇠퇴 단계에 이르면 조직 문화는 조직 혁신을 촉진하는 요인이 된다. 아까 조직 문화가 조직 혁신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 단계에서 이제 안정적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또 새롭게 좀 바꿔줘야 되겠죠. 근데 그런 단계에 가기는 상당히 조직 문화가 방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거야. 안정적이기 때문에. 자, 무슨 말씀인지는 거기 알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 자,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1, 2, 3은 조직 효과성의 접근 방법이에요. 접근 방법. 무슨 말이냐면, 자, 조직이 효과적이다, 목표를 달성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럴 때, 자,
이런 것도 있겠죠. 거기 조직 효과성 모형은 선생님 여기 클랩 문항 말고 앞에 보면 간단히 이런 게 있어. 거기 효과성에 대해서 4가지 접근법이 있는데 5가지 접근법이 있는데 거기 어떤 게 있다고 그랬습니까? 3페이지에 목표 접근법부터 있죠. 목표를 달성했느냐, 이게 조직 효과성을 결정한다. 이게 조직 효과성 모형이고, 체제 접근 모형은 뭐다? 말 그대로 조직이 잘 기능이 유지되고 있느냐, 그렇죠? 그래서 체제 접근법이 거기 읽어봐요. 그래서 얼마나 체제라는 것은, 개방체제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자원이 잘 획득되지 않으면 죽죠.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우리도 개방체제니까 죽잖아. 그럼 얼마나 자원을 잘 획득하고 저걸 관리했느냐가 효과성이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렇죠? 자, 다시 해봐. 한번 물어볼게. 조직이 효과적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조직이 목표 달성했다는 게 뭐냐? 그러면 조직이 내세운 목표를 달성한 게 조직 효과성이야. 이게 목표 접근법이고, 체제 접근법이고, 조직이 잘 적응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조직 효과성이야. 왜? 개방체제는 뭐 해야 되니까? 투입과 자원 같은 거 획득이 잘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조직이 효과적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사람도 건강도가 있듯이 조직도 건강도가 있다고 생각해. 조직 내부가 건강한 조직이 되면 조직이 효과적인 조직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조직 건강도. 자, 이게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걸 재는 지표도 있어요. 우리 사람도 병원에 가면 뭐예요? 건강검진 해야 안 해요? 건강검진에서 건강검진표, 혈압, 혈전도 이런 거 쭉 보면서 누가 더 건강한지, 또는 건강하지 않는지 알죠? 그런 거 똑같이 조직 건강도에도 조직이 얼마나 의사소통이 잘 되는지, 조직이 얼마나 권한이 잘 분배되는지, 이런 걸로 뭐 한단 말이에요? 건강도를 잰단 말이에요. 그럼 내부 과정론은 뭐 어떤 거다? 이렇게 조직이 건강하면 효과적이다, 이 말이야. 그 다음, 이해관계자 접근법은, 여러분, 조직의 이해관계, 고객들이 있겠죠? 고객들이 만족도가 높으면 뭐 한다? 효과적이다, 이 말이야. 경쟁가치 접근법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한 가지로 잴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다 가치가 있는 것들이고, 방금 이런 것들이 다 아까 조직 이야기했잖아. 프로세스 이야기했잖아. 그렇죠? 방금 이야기했잖아. 봐봅시다. 프로세스 이런 거 다 이야기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뭐한다? 이 전체를 다 고려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단순하게 한 가지로 결정할 건 아니다, 이런 거야. 선생님, 그럼 거기 1번 문제부터. 1번, 조직효과 접근법의 체제 접근법은 조직이 존속하는 데 필요한 수단에 초점을 맞추고, 조직에게 효과성은 조직이 필요한 자원의 획득 맞죠? 이 조직효과성 접근에서 목표 달성 접근법은 조직 과정의 성과의 관계가 분명할 때 유용하며, 조직 내부의 효율적인 통제, 조직 내부의 효율적인 통제는 아까 조직 건강도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은 어떤 접근법이 되겠어? 그럼 이 조직 내부적 접근법이 되겠죠? 자, 4번. 조직 효과성 접근 방법에서 이해관계자 접근법에서 조직의 효과성이 모든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제대로 만족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조직의 성과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내부 집단은 내부 집단까지 포함합니다. 포함하고. 4번 풀었고, 5번 한번 읽어봅시다. 5번. 이 모형은 한 조직, 특히 공공조직은 다양한 가치를 하나의 가치가 아니라 다양한 가치를 공유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이 조직 문화를 단일 차원으로 접근함으로써 갖게 되는 한계를 극복하여 다중차원적 접근 방법, 아까 이야기했죠? 한 차원이 아니라 다중차원이라고 그랬죠? 접근이다.
접근 방법 중 하나이다. 이 모형에 따르면 조직문화 유형은 두 가지 차원, 즉 내부와 외부, 통제성, 유연성을 기준으로 해서 인간관계, 개발체제, 내부과정, 그리고 함정 네 가지로 구분한다. 이거 맞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쪽은 뭐가 돼? 위쪽으로 갈수록 거기 있는 것처럼 어떤 거라 그랬어? 여기가 유연하다면 이렇게 나눠서 내부, 외부 여기가 유연하다면 아무래도 여기는 통제적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자, 그러면 거기 하나하나 봅시다. 조직 효과성 관련해서 퀸과 로브 경쟁 가치 모형에서는 조직 효과성 측정 기준에서 유연성, 통제, 조직 구성원, 목표 수단의 세 가지 차원이 있다. 이렇게도 했으니까 일단 넘어가고, 조직 효과성 관련 이론 중 퀸과 로브 경쟁 가치 모형에서 개방 체제 모형은 조직의 자원 획득과 성장을, 자, 개방 체제 모형. 아까 조직의 성장이 중요하죠. 그렇죠? 자원 획득이 중요하고, 자, 퀸과 로브 경쟁 가치 모형에 있어서 합리적 목표 모형은 합리적 목표, 여기 합리적 목표 시장장애라고 그랬죠. 합리적 목표 모형은 조직의 능률성과 생산성 증대, 맞죠? 조직 효과성에서 경쟁 가치 모형에서 내부 과정 모형, 하이어라키, 계층제, 규율이나 이런 통제를 잘 따르는 걸 말하죠. 자, 인적 자원 개발 및 내부 구성원을 같이 인정. 인적 자원 개발이나 내부 가치 인정은 인간관계, 이거 클랩 문화가 있죠. 자, 다시 우리가 아까 일본 문화, 일본 같은 데 문화가 당연히 내부 가치 강조하고, 그쵸? 내부 구성을 같이 인정하고 인적 자원 개발한다고 그랬죠. 자, 경쟁 가치 모형은 조직에서 종합적인 효과성 평가, 종합적이라고 그랬죠. 경쟁 가치 모형은 조직이 내부와 외부 중 어디에 초점을 두는가, 조직 구조가 통제와 유연성 중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조직 문화 유형을 구분한다. 맞죠? 경쟁 가치 모형 중에서 합리 모형은 합리 목표, 여기 시장 모형. 시장 모형은 자, 혁신지향 문화는 여기죠. 그렇죠? 아까 대표적인 게 나사라고 그랬잖아. 애플 혁신지향이죠. 경쟁 가치 모형에 따르면 경합적 가치는 조직의 성장 주기에 따라, 자, 성장 주기에 따라서 중요도가 같은데 달라져. 처음에는 스타트업은 여기였다가 좀 친해지면 여기로, 그 다음 어느 정도 안정되면 여기로, 그쵸? 그 말입니다. 성장 주기에 따라 중요도가 변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퀸과 로브 조직적 초점을, 기억 모형은 뭐야, 쌤? 내부적이고 안정적이다. 내부적이고 안정적이다. 통제가 안정적이니까. 안정지향적이다. 그러면 여기 기억은 뭐가 되겠어? 내부 과정이 되겠죠? 그 다음, 니은은 내부적이고 유연하니까 인간관계 지향이 되겠죠? 디귿은 자, 외부지만 안정적이니까 과업지향, 그쵸? 시장 모양이 되어 있고, 리을은 여기가 되겠죠? 리을은 미안해. 지금, 맞죠? 리을은 맞죠?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이게 이제 안정적, 유연적, 이게 좀 바꿔졌네? 어쨌든 이 모형 좀 바꿔졌어. 이렇게 돼 있어. 표가 내부냐 외부냐. 자, 여기가
안정적이냐, 유연하냐, 그쵸? 내부면서도 안정적인 것은 거기 있는 것처럼 어떤 것이 되겠어? 화학지향이 되겠죠? 아니, 내부 과정. 내부 과정이 될 거고. 그 다음, 여기는 합리적 모형이 될 거고. 그러니까 시장. 우리 그냥 이런 거 할 때 시장, 여기는 계층제. 얘는 유연한데 내분이니까 클랜. 그쵸? 그래서 인간관계 지향인데 클랜. 그 다음 여기는, 개방체제고, 에도커러시, 임시조직.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기억 모형은 조직의 생산성, 능률성, 수익성. 생산성, 능률성, 수익성 시장이네. 그쵸? 자, 시장이 생산성, 능률성, 수익성 강조하잖아. 그쵸? 그래서 이건 기억은 그런데 내부 과정, 우리가 계층제니까 틀렸죠? 자, 그러면 맞게 하려면 디귿 모형은 이렇게 나와야 되겠고, 니은 모형의 목표 가치는 인적 자원 개발이며 그 수단으로서 조직 구성은 응집성, 사기. 아까 그 구성원들이 으쌰으쌰 한다고 그랬죠? 그럼 니은이 어떤 거니까? 니은이 인간관계, 그쵸? 이거 맞네? 그쵸? 디귿 모형의 목표 가치는 성장과 자원획득은 이거죠? 개방체제니까 리을이죠? 자, 조직의 균형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 가치며 그 수단으로서 정보관리와 의사소통 등이 강조된다. 그것은 우리가 내부 과정, 기억이죠? 자, 조직 효과성을 평가하는 경합가치 모형은 인과관계, 개방체제, 내부 과정, 합류 모형으로 구성된다. 맞고, 조직 효과성을 평가하는 경합가치 모형은 조직에 참여하는 내 외부 이해관계적 요구를 어떻게 만족하느냐가 주요 관건이다. 자, 내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어떻게 이건 경합가치 모형이 아니죠? 자, 아까 이해관계 모형이었잖아. 이해관계 접근법이고 이런 것들 참여자 이익 모형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19번 아니잖아요. 그렇죠? 20번 조직 효과성을 평가하는 경험가치 모형에 따르면 창업 단계에 있는 조직은 창업 단계에 있는 조직. 우리가 이 에도크라시가 제일 좋다고 그랬죠. 스타터. 그래서 자, 개방체제 모형이 적합하고, 조직 효과성을 평가하는 경합가치 모형은 조직의 성장 발전에 따라 조직의 성과 평가 기준이 변화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 여기까지 일단 우리가 퀸과 로버크의 경합가치 모형이었어요. 조직 문화는 이것만 나와. 이것만 나오니까 이 모형만 잘 알아두면 돼. 다른 건 알 필요 없습니다. 이 모형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거기 있는 것처럼, 자, 준거 기준의 차이, 전달자의 자기 방어, 전달자의 의식적 제한, 피전달자, 전달자에 대한 불신, 정보 전달 채널 부족 중, 조직 내 의사 전달 장애인 중, 전달자와 피전달자에 기인하는 것을 옳지 않는 것은 정보 전달 채널의 부족. 이건 이 전달자와 피전달자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였었어요? 거기 보니까. 무슨 문제였어? 자, 거기 있는 것처럼 이 채널로 부족한 것은 어떤 거다? 정보 전달 수단 및 매개체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149페이지 보면 전달자와 피전달자 문제, 전달 수단 및 매개체 문제 이렇게 쭉 나눠져 있죠.
그럴 때 거기 정보 전달 채널 부족은 전달 수단 및 매개체가 문제가 돼 있는 거죠. 미안해. 조직 구조가 조직 구조가 문제가 돼 있는 거죠. 조직 구조. 조직 구조가 정보 전달 채널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하는 사람들이 부족하다. 또는 서로 의사소통이 부족하는 거죠. 조직 구조 문제입니다. 미안합니다. 여기 조직 구조 문제. 조직 구조에서 제일 밑에 4번 봐봐. 뭐라고 돼 있어? 정보 전달 채널의 부족이라고 돼 있죠. 149페이지. 자, 23페이지 다시 돌아와서 의사 전달 네트워크 유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모든 형태의 모든 유형들이 다 결합되어 있으니까 148페이지로 같이 보면 우리가 전체 경로형 또는 이걸 개방형이라고 그래요. 개방형. 표 있죠? 그 의사 전달망 있죠? 모형. 148페이지 모형 있죠? 그 내용과 그 박스 속에 있는 내용과 가장 잘 어울리는 표는 건 어때요? 여기서 나온다면 전체 경로형이죠? 별 모양이죠? 그 표를 찾아온다면 네트워크 유형으로 당연히 전체 경로형이죠? 이걸 개방형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 이제, 이 전통적 델타이 기법은 전문가들의 다양성 고려에 의견의 일치를 유도하죠. 현실 세계에서는 완벽한 합리성이 아닌 제한된 합리성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사이먼이죠. 그 다음,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 타인의 아이디어를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말아야 되죠. 고도로 직권화된 구조나 기능을 중심으로 편되는 조직의 의사결정은 최고관리자가 개인이 주도하는 경우, 그렇죠? 고도로 직권화되어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관료 문화에서 권위주의는 직권주의적 조직 운영을 강화하고 권위주의는 폐쇄화 맞죠? 우리나라 관료 문화에서 집단주의는 집단 내 구성원들을 간의 소속감과 심리적 안정 욕구를 충족하여 그것까지 맞는데 할거주의 태도를 증가시키죠. 자기 조직만 알게 되죠. 우리나라의 관료 문화에서 온정주의는 따뜻한 공동체적 조직 분위기를 조성해서 행정의 공평성과 합리성을 증진시킨다. 온정주의는 온정으로 하다 보면 공평하지 않죠. 자, 31번. 우리나라의 문화에서 형식주의는 행정의 목표나 실적보다는 형식과 절차를 더 중시하는 목표 대치를 주장한다. 맞죠? 그래서 쌤 앞으로 조금만 이 부분도 조금 체크해 놓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157페이지에 우리나라 문화 쪽 있죠? 연구주의 쪽 있죠? 표로. 그쵸? 157페이지 표 있죠? 우리나라 권위주의, 연구주의 쪽 있죠? 그것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조직문화는 일반적 기능에서 조직문화는 조직 구성원들의 소속 조직원을 정체성 제공해주고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을 형성해주고 조직을 묶어주는 역할들을 해주죠. 그래서 일반적 기능을 물어봤습니다. 조직문화 일반적 기능에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조직문화들은 조직혁신하는데 방해 요인이 되겠죠. 성숙 및 쇠퇴 단계에 이르면 안정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안정적이면 그걸 깨기 싫어한다고 그랬죠. 호프스테드, 이 사람은 네덜란드 학자입니다. 네덜란드 학자. 그쵸? 시험엔 절대 안 나올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어떤가 했냐면, 조직문화를 수평적 조직문화, 수직적 조직문화, 수평적 조직문화를 해서
어떤 게 강한지를 국가마다 비교하려고 만들었어요. 근데 틀린 게 뭐냐면 36번 문화 차원에 따르면 권력거리, 불확실성의 회피, 장기, 단기 성향, 보편주의, 특수주의로 나오는 게 아니라 개인주의, 집단주의로 나왔어요. 근데 그걸 틀렸다고 틀리게 했으니까 뭐 할 말 없죠? 이런 문제 안 나옵니다. 이런 문제는 옛날에 어떨 때 나왔냐면 그냥 조직 인사에 관련된 7급 문제에서 조직 인사만 낸 문제들이 있죠. 여기서 나온 문제입니다. 안 나오니까 넘어가도 됩니다. 자, 그 다음 호프스테드 문화 차원에 따르면 장기 성향이 강한 사람, 장기 성향이 강하면 현재 지향이겠어, 미래 지향이겠어? 장기적으로 봐. 미래 지향이죠, 당연히. 권력거리라는 건 뭔 말이냐면, 호프스테드의 이 영어 하나 정도만 알아두십시오. 권력거리는, 자, 제일 권력이 없는 사람이 참을 수 있는 정도, 즉, 수용할 수 있는 정도, 불평등한 분배를. 그래, 저 정도까지 분배되는 건 참을 수 있어. 여기 권력거리. 그러면 권력거리가 높다. 참을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상당히 수직적이 되겠죠. 조금만 불평등해도 참을 수 없다. 그러면 굉장히 수평적 조직 문화가 되겠죠. 그런 것들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야.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권력거리가 뭔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불확실성 회피점. 불확실성을 우리나라가 특히 불확실성 회피하려고 하는데, 불확실성 회피하려고 하는 나라들은 더 많은 뭘 만들어 놓으려고, 공식적인 규칙을 만들려고 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생각을 해봐. 불확실성 회피하려면 규칙 많이 만들어야 불확실성이 회피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이트 가보면, 호프스테드가 만든 사이트 가보면 전 50개국의 나라의 조직 문화가 나와 있어. 우리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 회피 문화가 굉장히 높아. 그렇죠? 그래서 불확실성 회피 문화가 좀 높다는 건 뭐 한다? 아무래도 이렇게 정해진 규칙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니까 굉장히 수직적 성격이 좀 강하겠죠. 조직 문화 성격이. 그런 거 분석하려고 한 건데 좀 의미 없어요, 사실은. 우리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니까. 시험에는 무조건 누구가 나온다? 로버트 퀸이 나온다. 라이트 퀸인가? 로버트 퀸. 모르겠습니다. 어떤 퀸과 로버트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경쟁 가치란 말이 뭔지 알겠죠, 이제? 모든 가치를 하나씩은 다 중요하다. 모든 가치가 다 중요한데 어떤 게 특히 중요한지, 그래서 경쟁 가치라고 그랬다. 단, 이 경쟁 가치는 조직의 성장 주기에 따라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달라진다. 그래서 경쟁 가치 모형은 종합적인 문화 모형. 보통 일반적으로는, 어떤 조직 무슨, 이를테면, 기계 문화, 어떤 가정 문화, 이렇게만 한 문화에다 딱 넣는데, 한 조직을. 시켜서 삼성은 가정 문화, 이렇게 됐는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삼성이든 현대든 모든 것들은 다 네 가지 다 요소를 갖고 있대. 어떤 요소가 특히 강조될 수 있고 덜 강조될 수 있고 또는 상황에 따라서 강조되는 것이 바꿔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근데 아까 네 가지를 구분을 할 때 개방체제, 나사, 에드오크러시, 혁신 이런 걸 생각하면 좋겠고, 클레 문화, 인간관계 문화, 일본은 오양분 문화라 그래서 식구처럼 지내잖아, 기업이. 소니아 이런 데는 그러니까 시간에서 살짝 미국에 봤을 때는 희한했단 말이에요. 왜 저 잘 되는지 보니까 가족처럼 지내더라, 가족처럼. 아까 얘기했던 사장님을 오야붕이라고 그러고 가족처럼, 그렇죠? 막 실적 갖고 막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성과 이런 거. 60년대 자기들은
서구는 이제 합리 문화가 강하다 보니까 시장 문화였거든. 성과 이런 거 따지고 생산성 따지고 이랬는데 그런 거 따졌는데 왜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따지는데 불구하고 미국을 넘어서네. 그래서 생각했던 게 클랜 문화라고 이 인간관계. 거기는 공동가치, 공동체적 가치 강조하고 그 사람들의 우리가 이 장인 정신까지 능력을 높여주려고 인격적으로 높여주려고. 그다음 초창기에 우리 초창기에 어떤 거 상위 포드 자동차 같은 거 컨베이어 시스템 많이 나오고 그럴 때 어땠어? 규율 강조하고 굉장히 어떤 거 이 내부 구조의 프로세스가 잘 돌아가도록 복종이나 규율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문화가 있었다. 그렇죠? 하이어라키 문화.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를 풀면 거의 대부분 문제가 다 풀려요. 다 풀려. 어떤 내용인지는 다 알겠죠, 이제? 조직문화 문제가 나오면. 자, 그래서 식사를 하시고 조직혁신. 혹시 질문이 있어요, 여기서? 조직문화? 그러니까 느낌은 알겠죠, 지금. 무슨 말인지.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처럼 한 문화를 가지고 이렇게 해봐요. 삼성이냐 현대냐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요. 설문지를 주고 조사를 해본다고. 자, 조직혁신 쪽은 조금 식사 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